안녕하세요. 저는 철강과 비철금속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멘토 김동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이 KCC라는 종목인데요. KCC 건자재 관련주입니다. 자, 2023년 11월 기준 종속 회사가 무려 61개에 달하는 그런 대기업이고요. 자, 이번 시간엔 KCC라는 그 지주사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종속 회사인 KCC 글라스와 그리고 KCC 건설의 경우 따로 영상을 찍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요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KCC는 1958년 8월에 금강 스레트 공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2005년 2월에 지금의 사명인 KCC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 9월에 이제 미국의 그런 대형 실리콘 제조업체인 모멘티브를 이제 데려오면서 실리콘 시장에도 진출해 있다는 점 우선 가볍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CC는 말씀드렸던 대로 건자재 관련주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공장이 있는데 자, 모두 생산하는 상품이 다르고요. 자, 도료 공장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석고보드 그리고 유리 공장이 그 뒤를 잇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주요 전방 산업들입니다. 자, 크게 이제 자동차나 그리고 전기전자 그리고 건설 그리고 플랜트 뭐 이런 사업들인데, 자, 최근에 인수한 미국의 실리콘 회사를 좀 제외를 하면 도료의 비중이 가장 높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건자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CC는 이제 도료 사업을 주력으로 좀 영위를 하지만 이렇게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도 공급을 합니다. 자, 대부분의 건자재 회사들이 과거에는 건자재 사업만 주로 영위를 했지만 최근엔 건설업 건자재 할 거 없이 대부분 새로운 산업에 손을 대고 있죠. 동화 기업이 2차전지 시장에 진출한 것과 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건자재 회사들은 최근 들어 공통 분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자, 가격엔 그 산업의 성장성과 그리고 기대감이라는 것이 반영이 되는데, 자, 초기 시작 단계인 신사업의 경우 실제로 매출에 반영되기까지 오랜 시간에 걸리기 때문에 그 가치를 정말 판단하기가 어렵죠. 자, 다음은 자동차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도료가 좀 주업이었지만 자동차 경량화 트렌드에 따라서 자, 이렇게 유리장 섬유나 자동차 반도체 소재도 좀 생산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선박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주 매출이 좀 도료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바닷물은 아시다시피 염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외면에 닿게 되면 좀 손상이 될 가능성이 높죠. 관련해서 다양한 내식성을 좀 키워줄 수 있는 제품들도 역시 개발을 해서 좀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 도료에서 창호 그리고 내외장재, 단열재, 유리 소재까지 모두 담당을 하면서 KCC의 종속기업이 왜 60개가 넘는지 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KCC는 이런 제품들을 판매한다는 것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기 위한 목적이었으니 이렇게 뭐 제품 하나하나 너무 자세히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최근에 인수한 실리콘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KCC가 인수한 미국의 3대 실리콘 업체 중 하나인 모멘티브입니다. 자, 짧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건자재 관련 회사들의 공통 분모가 작아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포스코가 기존의 철강 사업에서 2차전지 소재 산업이나 음식료, 에너지 시장 이런 새로운 시장에 진출을 한 것처럼 우량한 건자재 회사들도 현재 대부분 신사업에 진출을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KCC의 경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모멘티브를 인수를 했는데, 자, 문제는 이제 인수를 하자마자 매출이 1년 만에 87% 정도 증가를 했지만 현재는 이제 원자재 인플레이션 상황이나 뭐 이런 금리가 길게 이어져 오게 되면서 전방 산업이 좀 악화가 지금 되고 있죠. 관련해서 좀 손실을 좀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제 도료와 건자재 모두 합쳐도 30% 수준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실리콘의 매출이 보시면은 이제 55%죠. 자, 이런
사업들을 영위를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실리콘 대형 업체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자, 매출액의 증가에 정말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자, 이건 어디까지나 매출일 뿐이죠. 영업이익이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는 2분기 실적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2분기 실적 요약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 이제 현재 주택 시장이 매우 침체기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업들이 이제 모두 좀 이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히려 최근에 인수한 이 실리콘 사업부에서 2분기에만 무려 627억의 손실이 난 상황이고요. 자, 세분화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KCC의 건설 업황에 대한 걱정과는 달리, 자, 건자재와 도료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 역행하는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도료의 경우는 전방 산업이 건설업에 한정이 되지 않고 자동차나 조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업이익이 좀 이해가 되지만, 건자재 부분에서도 전분기 대비 이렇게 좀 많이 상승한 모습인데, 최근에 매수한 그런 실리콘 사업에서 손실이 나고 있기 때문에 KCC의 지금 현재 좀 발등에 좀 불이 떨어진 상황이 아닐까라고 좀 유추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오히려 실리콘의 경우 건축 경기의 영향을 좀 덜 받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실을 좀 기록을 했는데, 자, 실리콘이 아무래도 이제 너무 다양한 산업에 공급이 되다 보니까 제조업 흐름이 좋지 못하다면 어쩔 수 없이 흐름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자, 게다가 원자재 인플레이션 상황까지 발생을 했으니 정말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상황에 좀 처해 있다라고 봐야겠죠. 자, 이 같은 상황을 좀 의식을 한 모양인 것 같은데, 자, 관련해서 최근 KCC가 좀 분주해진 모양입니다. 자, KCC의 경우 평소 주주와의 소통 측면에서 매우 박하다는 좀 평가를 많이 받아왔는데, 자, 이는 최근 10년 동안 IR이 한 4번 정도밖에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최근 인수한 실리콘 회사에서 계속 적자가 좀 발생하자 이제 주주 이탈 방지를 위해 최근엔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소통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오늘 제가 보여드린 그 실적 관련 자료 역시 작년부터 공개하기 시작했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은 말 다 한 거죠. 자, 어떻게 보면 관리본부장, 현재 지금 관리본부장 산하에 IR 전담 조직을 신설을 했다고 하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주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모습, 자, 기존의 틀을 깨고 변화를 시도하는 이런 모습은 점수를 좀 높게 쳐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KCC의 종목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고, 자, 이어서 KCC 글라스와 KCC 건설 역시 영상을 따로 찍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